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엄니즈나입니다. 만약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 갑자기 우리 몸을 공격한다면 어떨까요? 과학은 과연 이런 배신자를 어떻게 정확히 찾아내서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? 희귀 질환을 정밀하게 표적으로 삼는 이 똑똑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한번 상상해보세요. 우리 몸을 지켜야 할 군대가 갑자기 아군에게 총구를 돌리는 상황을요. 정말 황당하겠죠? 바로 이 내부의 적이라는 개념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이런 신체의 배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병이 있습니다.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,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, 줄여서 NMOSD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NMOSD라는 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 면역체계가 고장난 거예요. 우리 몸을 지켜야 할 군대가 거꾸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통신선, 바로 시신경과 척수를 공격하는 거죠. 말 그대로 신체의 배신인 셈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파괴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정상신경을 감싸고 있는 저 보라색 보호막 보이죠? 저게 바로 수초라는 건데 NMOSD가 바로 이 수초를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. 뇌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이 엉망이 되거나 아예 끊겨버리는 거죠. 이렇게 신경 신호가 끊기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. 시신경이 공격받으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척수신경이 망가지면 팔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아예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. 심지어 대소변 조절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까지도 마비될 수 있다니 환자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심각한 병이죠. 자,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이 내부 전쟁이 세포 수준에서는 대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세포들의 전쟁터에는요, 몇몇 핵심적인 주동자들이 있습니다. 이 병을 일으키는 악역들을 하나씩 만나보면 아, 공격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첫 번째 악역은 바로 B세포입니다. 원래 이 친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를 만드는 아주 착실한 공장이거든요. 그런데 NMOSD에서는 얘가 갑자기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 몸을 해치는 무기를 마구 찍어내는 불량 공장으로 변해버립니다. 자, 그럼 그 불량 공장에서 대체 뭘 만드느냐? 바로 MMOIG라는 아주 특별한 항체입니다. 이 항체는 마치 유도미사일 같아요. 정확하게 우리 몸의 특정 세포를 딱 찍어서 찾아가 공격하는 아주 파괴적인 무기인 거죠. 그 유도 미사일의 타겟이 바로 벼라교 세포라는 겁니다. 이 세포는 신경세포, 그러니까 뉴런을 옆에서 돕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지원군이거든요. 근데 이 지원군이 먼저 공격받아서 무너지니까 아까 봤던 그 신경보호각, 수초가 파괴되고 결국엔 신경세포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, 즉 해결책을 만나볼 차례죠. 바로 엄니주나입니다. 네, 바로 어브리즈나, 성분명은 이네빌리주맙인데요. 이 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공격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직접 겨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정밀한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엄미즈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. 이게 마치 융단 폭격처럼 면역체계 전체를 그냥 다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대신 특수부대처럼 딱 문제의 원인만 정확히 찾아서 공격하는 정밀 타격 방식을 쓴다는 거죠. 그럼 그 정밀 타격,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? 어블리즈나가 어떻게 우리 편끼리 싸우는 이 오인 사격을 막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엄니즈나의 작전 계획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져요. 자, 첫 번째, 목표를 식별합니다. 문제의 B세포 표면에 있는 CD19이라는 고유한 표식을 딱 찾아내요. 두 번째, 목표물에 정확히 달라붙습니다. 이걸 결합이라고 하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제거합니다. B세포, 즉 그 불량 공장 자체를 혈액 속에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. 공장이 사라지니까 어때요? 당연히 파괴적인 무기 생산도 근본적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. 아주 똑똑한 원리입니다. 바로 이 문장이 업조리스나의 역할을 정말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. 공격을 유발하는 B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함으로써 NMSD의 손상 주기를 멈추는 데 도움을 준다. 핵심은 뭐다? 바로 정밀한 제거입니다. 이걸 통해서 계속 반복되던 그 손상의 고리를 딱 끊어내는 거죠.
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치료에는요,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. 이제 치료의 좀 더 현실적인 측면, 그러니까 위험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생각해 보세요. 문제 있는 부대를 해체하긴 했는데 그 부대도 어쨌든 우리 몸의 전체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불량 공장을 없애는 대신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짜 적,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균형점입니다.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부작용들이 주로 감염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.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요로 감염이나 코감기 같은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. 그 외에 관절통이나 두통 같은 증상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. 첫째,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니까요. 아주 작은 감염 증상이라도 보이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둘째, 약물이 혹시 모를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치료받는 동안과 치료가 끝난 후 6개월까지는 반드시 안전한 피임을 하셔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방어력을 미리 최대한 끌어올려놔야 하니까 필요한 예방접종은 치료 시작하기 최소 4주 전에 다 끝내야 합니다. 그리고 치료 중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쓰는 생백신은 피해야 하고요. 엄리지나 같은 사례를 보면요, 특정 세포만 골라서 정밀하게 공격하는 이 표적 치료법이 의학의 미래를 정말 크게 바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놀라운 기술이 다음에는 또 어떤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희망을 안겨주게 될까요?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